도쿄 한복판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다른 속도로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하고요. 사람들 말소리보다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더 익숙한 곳. 오늘 바로 그 지식의 거리, 진보초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거리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죠. 정말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오늘 탐험할 진보초라는 곳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진보초입니다. 약 200개가 넘는 헌책방들이 골목골목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지식의 수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책은 그냥 상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시간을 머금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독특한 거리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놀라운데요. 바로 거대한 재앙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때는 19세기 후반, 일본의 근대화 바람이 불던 메이지 시대였어요. 이 근처에 메이지, 주오, 니혼 같은 유명 대학들이 줄줄이 들어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과 교수들 덕분에 책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고 자연스럽게 그 수요를 따라서 헌책방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거리의 역사를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어요. 바로 두 번의 엄청난 재앙, 1913년의 대화재와 1923년의 관동대지진이 오히려 진보초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게 폐허가 된 상황에서 갈 곳 잃은 출판사와 서점들이 이곳 진보초로 모여들면서 이곳은 지식을 복원하고 전파하는 재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수많은 책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요, 진보초 서점 주인들만의 아주 영리하고 기발한 생존 전략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북향 서점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대단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종이책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바로 직사광선이잖아요. 그래서 진보초의 서점 대부분은 이걸 피하려고 일부러 가게 입구를 북쪽으로 냈어요. 마치 거리 전체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거대한 책 보존 시설처럼 움직이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이 숫자, 약 200이라는 압도적인 밀집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게 수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그 안에 있죠. 바로 극도의 전문화입니다. 진보초가 그냥 헌책방이 많은 동네가 아니라 지식의 수도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서점들은요, 각자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가게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전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가게는 오직 옛날 지도나 고문서만 취급하고요. 또 어떤 곳은 학술 서적, 다른 곳은 희귀 만화나 애니메이션 원화 같은 것만 전문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연구가나 수집가들은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서점으로 직진하면 되는 거죠. 정말 효율적인 지식 생태계 아닌가요? 그래서 진보초의 서점 주인들은 단순한 상인으로 보기 어려워요. 이분들은 낡은 종이 더미 속에서 잊힌 지식과 역사를 캐내는 말 그대로 지적 발굴단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점 밖으로 한번 나와 볼까요? 진보초의 매력은 책장에만 갇혀있지 않거든요. 이 거리의 지적인 분위기를 완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진보초 거리를 걷다 보면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아주 진한 커피향. 바로 기사텐이라고 불리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풍스러운 카페들이 이 거리의 또 다른 심장입니다. 그래서 진보초를 제대로 경험하는 데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서점 미로 속에서 보물 같은 책을 사냥합니다. 두 번째,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그 책을 음미하며 사색에 잠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동네 학생들의 소울푸드였던 따뜻한 카레로 허기와 지친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책, 커피, 카레. 이 세 가지가 바로 진보초의 문화를 떠받드는 삼위일체인 셈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뭐든지 디지털화되는 지금 진보초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낡은 종이책을 찾아 이곳으로 향하는 걸까요? 특히 우리에게 진보초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바로 이곳에서 조국에서는 금지되었던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접했거든요. 말하자면 일종의 지적 해방구 역할을 했던 거죠. 어쩌면 이 낡은 책장 어딘가에 그들의 뜨거웠던 고민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헌책의 가치를 설명할 때 손때라는 우리말만큼 아름다운 표현이 또 있을까요? 누군가 그어놓은 밑줄, 달아버린 책 모서리, 이름 모를 영수증 책갈피. 진보초에서 이런 흔적들은 흠이나 결점이 아니라 그 책만이 간직한 고유한 이야기이자 역사로 존중받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디지털 경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정보 속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우연한 발견의 기쁨, 그리고 책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그 무게를 느끼는 이 모든 감각적인 경험. 이게 바로 진보초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진보초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박제된 공간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는 희귀 만화나 아트북, 동인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쇄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 숨쉬는 생태계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해진 이 스크린의 시대에 조금은 불편하고 느리지만 손때 묻은 이 책 한 권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이미 진보초의 거리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어느새 한 권의 책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해 줄 테니까요. 진보초에서는 책 자체가 곧 길입니다.